네, 오늘 이 팬데믹 시대의 희망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늘 특별히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지내신 바 있는 우리 시대의 원로이시죠. 한완상 전 부총리 모시고 양승조 지사와 특별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네. 부총리님, 네. 건강하시죠? 알고 보니까 부총리님 고향도 충남 당진이시더라고요. 당진 출생입니다. 네. 그러시죠? 네. 지사님 물론 천안. 예, 천안이고요. 사실 저도 고향이 온양이고요. 네. 본향이 성안. 네. 지금 천안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충남 출신 3명이 모였네요. 그러시네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부총리님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잘 못하시죠? 예, 아주 집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의 감옥에 갇혀 예. 삽니다. 지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더 바빠지셨죠? 예, 더 바쁩니다. 일상적인 도정 업무에다가 이 코로나19의 그 대처하는 문제가 방역 일선에.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예. 네.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통합되다 보니까 네. 과거에 뭐 패스트 대유행 이런 거 있었지만 그거는 유럽 지역만 이래뒀다면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인 팬데믹은 처음 아닙니까? 지금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역병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네. 52만 명, 오늘로서 52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 사실 전 지구적으로 퍼졌던 사스, 메르스 이런 경험도 있지만 예, 예. 그거에 비추어서 이번에 코로나는 전파 속도와 치명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과거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메르스, 사스를 봤는데 뭐 그 당시 우리 긴장감이라든가 예, 대처에 대한 정부의 노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고요. 다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그 부총리님 그 당시 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요. 1918년도 한 5억 명이 감염되고 네. 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역병이 생긴 지 지금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52만 명이 죽었다면은 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패전국이 된 전쟁이 월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전. 네. 예.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4년 동안 싸워서 죽은 미군 네. 군인들이 5만 8천 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10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건 4년이고 지금은 1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죽을지 모르죠. 역병 관리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진국이지만은 예. 더 잘하는 것 같고,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이태리, 유럽 국가들.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네. 다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이게 등차가 깨지고 있는 이 현실이 아주 이게 두드러지죠. 네. 지사님, 네. 현장에서 보시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랄까, 정부나 행정기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른달까, 그런 네.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예,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예.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의 총 전사자 수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인구 10만 명만 따지면 8,5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총 환자 수가 한 91,240명 정도. 어제 12시 통계죠. 근데 인구 10만 명 따지면 우리가 175명이에요. 맞아요. K방역과 최소한 코로나19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특징을 보면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부총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코로나19의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 환자 발생 주사를 비교해 보면
특히 유교 문화권이 있는 나라가 특별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유교. 베트남이 1억이 넘는데 지금 한 2,400명이 안 됩니다. 발병자가.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은 95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위험에 빠진다는 것도 덜 배려했는데 우리 동양권 같은 경우는 나도 지키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상생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연대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같은 거 다 쓰고 그런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런 K 방역이라는 우수한 방역 체계를 갖춘 데는 우리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민, 도민과 시민 국민이 자발적 참여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함께 자발적 방역이 K 방역의 성공이 뒷받침이 됐고 이게 상생과 공존의 정신, 배려의 정신이 이런 K 방역 성과, 특히 그 대만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런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이죠. 특히 초반부에 우한 교민들을 우리가 전세기로 모시고 와서 예, 충청 지역에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반대하다 하다가 다음에는 다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다 동참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정부 결정하고 한 30분, 20분 정도 수용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아산에 이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게 현장에 많이 와 있었죠. 네. 제가 이제 20분 만에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가 수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도민들도 예전에 이제 헷갈리죠. 방패장 건설 때문에 안면도라든가 부안 같은 경우 굉장히 혼란 속에 끝내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용 결정을 내려야 된다. 예, 그러고서는 그 빠른 수용 결정을 내려서 20분 만에고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그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제가 한 1시간 뭐 한 2시간까지 예,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예. 특히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때 그 도지사 임시 집무실을 아산인전 경찰인재 개발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예 글로. 아예. 숙수도지가 옮겨서 18박 19일 동안 거기서 그분들이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제가 임시 숙소를 거기로 잡고 아산 경찰인재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임시 집무실을 그 경찰 인재 개발 옆으로 옮겨서 거의 모든 도정의 업무를 거기서 봤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충남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그 여러 가지 수용 결정과 아산 시민들이 충고한 그런 결단 이것이 K 방역의 시발점이 됐다고 네. 저희는 자부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물론 충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좀 돼가고 네. 있는 걸 보면 어떤 기본적인 이 국가 지자체 시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 부총리님 이런 팬데믹이 오게 된 거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까지 침탈에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질병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근본적 성찰로는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친환경적인 생태적 삶에 대한 어떤 이 근본 삶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 자연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자연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하는 운동이 이제 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강조되겠습니다만은 이 COVID-19 이게 이제 백신으로 통제가 되면 관리되면은 그 운동이 이제 그렇죠. 각지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렇습니다. 개발 발전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 스스로 우리가 만든 기술 발전이라는 그 미명에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남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반 정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2026까지 14기를 없애자는 주장되는데 그냥 정부가 그걸 좀 대결단을 해서요. 한 32년까지는 30기 중에서 14기를 좀 조기 폐쇄하겠다는 것도 이런 그 환경 문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도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후에 우리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 네. 당연한 방향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남도 내에 그만큼 기업이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측면도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충청남도에서 보령화력발전소가 1호, 2호기가 작년 12월에 폐쇄가 됐는데요. 이제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까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폐쇄된 것 때문에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이제 폐쇄된 그 화력발전소에 여러 가지 일가를 찾고요. 다른 화력발전소 이전했는데 이런 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된다면 당장 그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발전소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환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 정의로운 전환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되고요. 네. 지역 경제 위축을 막아야 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 사인 도가 된다면서 충청남도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마련해서 기금. 예, 그것도 대체할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기금 형성 중에 있다는 점도 네. 말씀드리죠.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인 축의 변화가 그 지지를 해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나는 그 양 지사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좀 네. 앞장서서 큰 네.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초로 기금까지 만드셨다니까 네, 네, 예.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남이 원래 애국지사를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애국지사는 고맙습니다. 예. 이런 총체적인 자연과 인간 간의 이 화해, 네.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도 예. 이 애국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부총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자랑을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탈석탄 동맹이라는 것이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동맹입니다.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가 주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가입해서 2018년 10월 달부터 활동하는데 작년 9월 달에 경기, 서울, 인천에 함께 가입했고요. 언더토 연합이라는 것은 지구온도수를 2도씨를 갖다 낮추자는 겁니다. 인류의 생존과 관련돼 있잖아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기후 비상상황 선포를 이미 2019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일 먼저 기후 비상상황 선포를 했고 환경교육지 선언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이미 환경교육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네. 하고 있다는 점도 앞서 계시네요. 예, 혹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첫 번째로 이제 친환경 생태적 삶의 변화, 좀 크고 근본적인 얘기를 했다면 사실 가장 이 손앞에 다가와 있는 뜨거운 과제는 양극화 심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거든요. 그 양극화가 어찌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부총리님? 이게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통의 양과 아픔의 강도가 이 불평등이 하게 나타나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요, 같은 기간에 전체 통계를 보면은 흑인은 감염되고 나서 죽는 비율이 네. 100인의 10배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이학적인 그런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이고 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우리 그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도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코로나19야 이게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심화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서 우리는 몇 차례 재난지원금 네,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손실보상제 입법,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진작에 손실보상제 같은 건 입법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차, 2차, 3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준다는 데는요.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지급한 게 지난번에 한 710억 원 정도 지급했는데, 물론 코로나19에서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그래요. 지원했는데요. 예.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접수를 2월 4일부터 받고 마지막 지급이 다 끝날 때까지 2월 19일 날 했으니까 15일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왜 그러냐?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네. 또 통계하면 자영업자 한 570만 중에서 무려 57% 정도 내지는 월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소득이 아니라.
저는 어떤-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심각하고요. 예, 사회 구조 문제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이 문제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사회에 정말 커다란 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올 네.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죠. 우리도 저 프랑클린 디 루즈벨트의 네. 뉴딜을 닮아야 한다.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네. 보장하려고 그러면 예, 정부가 엄청난 지출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인류사의 드문 거대한 역병이 일어날 때는 국가 재정 지출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어? 네. 통크게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고통을 네. 처음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이제 구체화된 방법이 유럽 같은 국가들은 손실 보상이거든요. 네. 네. 기존 매출의 뭐 70%까지 80%까지 네, 좀 네, 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나는 사람들한테 그 피해가 몇 개월이 쌓였는데 고작 300만 원, 400만 원 네, 주는 네. 걸로 되겠느냐 이거죠. 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실 그 식량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식량을 마련해서 먹여야죠.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심지어 아사 직전이라면 내년에 씨앗이라도 죽고 나면 씨앗이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죽기 전에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씨앗은 다른 방법으로 구하더라도 이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이 국가 채무 그 비율 자체는 유럽에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낮죠. 미국도 OECD에서. 80% 넘고 일본은 네. 뭐 한 200%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떤 그 재정 지수의 양호함을 바탕으로 해서 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풀었으면 좋겠다. 또 쓰러지거나 맞습니다. 죽거나 그것을 예, 우리가 해결해야만 다시 네. 일어날 수 있는 그 여건이기 때문에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토마 피케티를 중심해서 얘기했는데 이분들 말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1%가 가진 자산 비율이 한 25.9%입니다. 실제로 주식 배당액을 보면요. 1%가 72.6%를 배당받습니다. 전체 이제 주식 배당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2018년 전체 주식 배당 액수를 보면 1% 주식 소유자가 72.6% 가져가요. 10%가 94%를 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소득 내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계가 없지만 일반 자산까지도 해도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하위 50% 인구가 총 가진 자산이 2%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이런 구조가 변화되고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요. 이 사회 양극화라는 그 숙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 즉 네. 조세나 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하다면 거기서 증세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저는 뭐 과감하게 그 증세는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빚만 내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뉴딜도 부족합니다. 스페셜 딜을 해야 돼요. 네. 왜? 왜냐하면 팬데믹이 스페셜 예. 역병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저 기획재정부 장관은 튕기면서 우리 재정 능력이 이게 부족하니까 네. 이게 안 된다. 그런 스케일로 네. 생각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지금 위기입니다. 네. 한마디 참고로 더 네. 말씀드리면요. 이런 그 부총리 말씀은 비상 상황, 그것도 특별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말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의 소득세 치고세율이 90%가 넘었습니다. 94%까지 갔습니다. 치고 소득세율은. 영국 같은 경우는 98%까지 갔었거든요. 치고 소득세율 자체가. 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어떤 그 전대미문이 이걸 미증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좀 비상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렇지. 어떤 과감하고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예, 제 생각이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네. 본인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실내 체육시설,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 본인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 본인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남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네. 다른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버젓이 그냥 다니고 월급 받아요. 네. 근데 본인의 책임 아무것도 아닌데 공동체를 위해 법의 명령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었으면 네. 당연히 그분들 살 수 있게
예. 주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재정에 우려가 된다? 그건 나중 일이고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저출산 현상이 아주 극심해지고 네, 네. 지난해부터 우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네. 특히 또 농촌 지역은 또 이게 더 심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시고요. 저는 뭐 이 문제가 국가의 그 존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 콜먼이라는 세계적 인류학자가 옥스퍼드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는 대한민국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출산율이 1.04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었거든요. 2005년도. 그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니까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 맞죠?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네, 우리는 1도 아니고 0.9도 아니고 작년에 0.84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출산율을 통계하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200개 나라에서 꼴찌예요. 네, 꼴찌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간다면 진짜 2100년에 안 가면 5100만 인구가 1600만도 안 낳는다는 게 통계입니다. 자, 부총님 무슨 해안이 없으세요? 우리 저출산하고 이게 저 팬데믹하고 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난 저출산 문제가 팬데믹 이전부터 굉장히 심각했다고 심각했죠. 네, 네, 이럴 때 우리 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돌 하나 가지고 새를 여러 마리 잡는 건데 남북 간의 이 화해 협력을 통해서 네, 네. 네, 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저쪽에 지금 2,500만이 있고 네, 우리가 지금 네. 5천만이 있는데 네, 네. 디아스포라가 지금 700만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8천만 넘는 네,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력을 묶어서 이 미시적인 것부터 찾으면 네, 네. 힘들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역병과 싸워서 그러니까 세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 차원에서 남북 보건 협의를 하자. 문 대통령이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네. 말씀 안 하시고 남북 그저医療 협력하자 그러니까 네. 또 하나의 무슨 대북 남북 지원 간에 무슨 사업처럼. 네. 그 협상을 이야기하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무시한단 말이에요. 네. 이 한원상 부총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좀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고 새로운 희망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네.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양 지사께서 이 오늘의 전체 주제인 팬데믹 시대 희망의 리더십 오늘 뭐 보면 우선 이게 종식될 때까지 방역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 또 확실하게 또 잘 네. 관리하셔야 돼요. 네, 네. 동시에 이걸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서민들 챙기는 거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극화 극복, 저출산 예. 극복, 또 이 화석 연료 이제 안 쓰는 거 장기적 예. 정책도 만들어 가셔야 되고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충남을 보라. 네. 이걸 보시면은 충남의 진로가 확 트일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저희는 하시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반격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도민과 무엇보다도 이 소통하고 함께 그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도전을 펼쳐서 코로나19도 좀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을 만드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고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시대원로 네. 한원상 부총님의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말씀 예, 그럼요. 충남 현실에 네. 잘 적용해서 예. 더 좋은 충남이 되도록 만드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마지막 한번 네.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